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 물류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 물류는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란 앞시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품을 주문해서 생산, 포장, 운송,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물류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첨단 지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지능화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가지고 기능별로의, 여지까지는 기능별로 자동화 중심으로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관리되었지만,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 효율성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 물류 기능 간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물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물류의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과정들을 시각화해서 하나의 관리할 수 있는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요.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 사회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경에 맞게끔 적절하게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제품이 생산되어 가지고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수 및 폐기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최종 폐기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감안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린 로지스틱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영역별로 어떤 상호 간의 그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휴머니티, 즉 다시 말하면 인간 감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제품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가 관리, 전사적인 차원에서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활동 간에 아니면 기능 간에 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시각화와 활동 간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마트 물류다. 그에 대한 팩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능이라든지 지식을, 경험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하나의 이 연계성이 가능한 그런 어떤 관리가 스마트 물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 물류는 물류의 5대 기능, 즉 다시 말하면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IT를 적용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사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유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관리 시스템적, 즉 다시 말하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SCM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원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운송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관리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현대에는 또 환경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절감형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절감시켜서 운송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설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스마트 물류의 어떤 이 특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에도 정리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류 기능 중에서 수송, 보관, 정보, 포장, 상하역도 물론 들어가겠고요. 회수 및 폐기도 들어가겠지만 이제 4대 기능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간에 서로 호환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회수 및 폐기를 통해서 폐기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줄 수 있는 그린 로지스틱스, 휴먼 어떤 적인 측면 관리, 원가 관리 측면, 이런 부분들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 물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스마트의 그 물류의 분류는 뭐냐라고 봤을 때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지능형 그 기업 물류 그 기술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관리 기술 이런 어떤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이 응용 기술이 활용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지원형 이런 부분들이 고객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그 기업 물류 지원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글로벌 유통 물류의 그 통합 인프라 기술들, 즉 다시 말하면 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물류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 터미널이라든지 항만 시설이라든지 운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프라 기술들, 그 다음에 그 시각화를 통해서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 그래서 TQM 뭐 이런 기술이 되겠죠, 그죠?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정보를 통합한 이 그 환경 관련된 그런 기술들, 이런 부분이 인공형 기술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유통 물류 관리들, 물류의 그 기능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역별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기술들, 보안관리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유비커스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 운영 관리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능형을 이제 가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획득에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그 통계를 내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기술도 하나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관리 기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능형 고객 관리 그 기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분야 내에서 이제 스마트 물류의 서비스는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능형 그 물류 지원 기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능형 관련된 그 물류 관련 기술들, 그 다음에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응용 기술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그죠? 요즘 뭐 CRM이라고 그러나요? 고객 관계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아니면 기술들을 취합해서 응용해 가지고 원하는 어떤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체분화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이 제품 관련 관점에서 기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기업 물류 기술들을 본다 그러면 유통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해서 하나의 파악이 용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정보를 통합 운영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물류 관리 응용 기술은 네트워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보안기술, 유비커스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능관계 기술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기술, 뭐 고객관리 기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7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능형 그 기업 물류 기술을 본다 그러면 글로벌 유통 그 물류 통합
그 인프라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류와 관련 프로세스라든지 표준화를 통해서 하나의 그 어떤 그 연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기술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EDI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물류 표준화, 그러니까 단위화 화물들 T11형, T12형 플러스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 20피트, 40피트냐 이런 어떤 표준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도 하나의 여기에 포함된다. 글로벌 유통 물류 기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센서라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력 추적 같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그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수배라든지 상품 관리라든지 이런 플랫폼 관련 기술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지빌리티 기술을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력 추적이 시각화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 어디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응용된 기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앞으로의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RFID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떤 응용 관리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다음은 유통 물류 통합 정보 통합 환경 구축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사정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가시화 시켜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기능 간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콜드체인 운영까지도 같이 실시간의 온도라든지 단계원 온도 관리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약 문제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지능형 물류 기업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물류 관리 응용 관련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간 간의 영역별로 또는 기능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 조달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자하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상에서 연계해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용, 환경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연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연물의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요즘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들, 정보의 암호화라든지, 그 다음에 AI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AO 기술을 인정을 받으면 그만큼 뭐예요? 이 통관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어떤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그 부분은 결국은 보안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안 인정 기술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고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을 할당하기 위해서 이제 유비쿼터스 되죠. 그걸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라든지 RFID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정보 취득의 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CRM 고객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어떻게 정보를 획득할 것인가에 따른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고객들의 사용 빈도수라든지 이런 어떤 원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고객 관리라든지 뭐 어떤 이 시점별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분석 기술 시스템들이 바로 진행형 정보 획득 네트워크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관리는 이제 홍보라든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그 패턴이라든지 또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행동 패턴들을 측정해서 그거를 자료화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바로 진행형 고객 관리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술들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이 관리라든지 아니면 원가 절감 차원, 그 다음에 관리 효율성을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물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급망 분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급망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거를 이동 추적하는 보안 관리 기술이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또 고객들한테 피드백해 주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유통물류 구축 기술, 그 다음에 유비커스트를 통한 정보 운영 통제 기술, 그 다음에 보안 안전 통제 기술들, 그 다음에 고객 관리 피드백 기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D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시스템에서는 보면 우리가 유통 환경에 다양한 어떤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정보들을 통합하고 취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 요소들을 추려서 우리 경영 기술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 통제 관련 기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커스트 유통 물류 정보 운영 통제 기술을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팩터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획득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하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안전 통제 기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 물질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득 추적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떤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험물 운송 차량들도 GPS를 통해서 이 차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적 요소를 통했을 때는 관리 통제를 하거나 이런 어떤 보완된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 관리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정보라든지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뭐 어떤 소비자 행동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료를 도출해 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물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문에서부터 조달,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회수 및 폐기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탈 시스템 관리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페이지에 나타난 것부터 물류센터에 보관할 때 작업했던
형태라든지 보관 형태라든지 작업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공장의 생산 현상이라든지 생산의 어떤 품질 관리 수준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하나하나 추적을 통해서 이력 관리를 통해서 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성된 제품을 이제 배송 차량 수배송 차량에 이제 그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기를 달아가지고 운송하는 과정의 온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배송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원하는 값으로 변환시켜서 스스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그죠? 이런 어떤 서본도라든지 뭐 배송 현황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물류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오른쪽에 보시면 품질 현황 모니터링,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사적이 이런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발생되는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또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원하는 값들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스마트 물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각 국가마다의 이런 어떤 스마트 물류 정책들을 이제 시연하고 있는데 11페이지 일본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종합물류 대책 물류 시책 대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물류 관리 계획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어떤 총괄적인 어떤 시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물류 시책 대강에 본다 그러면 물류 산업 성장과 국민의 서비스 정진을 위해서 물류를 체계화시키고 고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전사적으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화, 진흥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본의 종합물류 시책 대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부처별로 통해서 10개 분야에 5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를 연차별 또는 부처별 그 다음에 세부 목표별로 마련해서 그거를 실시간에 파악하고 또 피드백 시켜서 또 새로운 어떤 아니면 교정된 어떤 수정된 이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까지도 구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또는 센싱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구간별로 실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류 사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글로벌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적으로 이 지원해주는 동북아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서 이런 어떤 수출 관련된 정보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도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각 운송수단별로 친환경적인 어떤 지원제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송수단별로 오염 배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료 사용 문제라든지 얼마만큼 이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에코, 즉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CO2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증 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실시간 실적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 이런 것까지도 관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도로의 혼잡도 이런 것까지도 다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물류 산업의 친환경 정책까지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류 보안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실은 요즘 이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물류에 관련된 재해라든지 재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방지 대책 이런 부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 사업자들 노하우라든지 이런 시설의 이 환경들을 딱 구축해 가지고 서로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원 제도까지도 다양하게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독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사적인 차원에서 효율성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환경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또는 실시간으로 또 그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기술들을 파악해가지고 또 다시 계획들을 수정 보완하고 이런 어떤 계획들을 철저히 해주는 부분이 유럽 쪽이다. 그렇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성 문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망, 즉 다시 말하면 부두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거점 시설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산업과의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세부적으로 이제 추진 계획들을 실시하고 또는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물류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어떤 인프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연결시켜서 지방 정부와 연결시켜서 이 효율성 있게끔 관리해주는 정책적 지원 강화 이런 부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수단별로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효율적인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터미널 건설 이런 것들이 민간 사업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라든지 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화물의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이 도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장대와 열차를 만들어서 화차로 발송해주는 이런 어떤 철도 운송 운영 최적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관리 지원해주는 부분이 바로 독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환경성 문제, 즉 다시 말하면 오염 배출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까지는 복합 운송을 통해서 가능하면 운송 효율을 높이고자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 복합화물 운송 수단 개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성 차량이라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LNG 연료를 수소 차량으로 가기 전에 LNG 차량 개발이라든지 25톤 트럭도 실제적으로 LNG 트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철도의 속도를 높이거나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가능하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송 수단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또는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바로 독일의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5페이지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최근래에 들어서 이제 물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선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이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물류 부분을 중점 대상해서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거나 아니면 아웃소싱, 즉 다시 말하면 전문 사업자한테 이관시켜서 공동화라든지 협업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을 본다 그러면 물류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산업 촉진이라든지 첨단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류 관리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편리성, 효율성, 안정성, 친환경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이 물류업의 부가가치는 8% 정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높은데 높고 그 다음에 GDP 대비 부가가치 물류 부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그런 목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가지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전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정보화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는 T11, T12형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물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거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대1로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물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적 인재 개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 개발부터 해서 제조 기술, 그 다음에 회수 및 폐기 이런 것까지도 사이클 관리까지 해주는 부분이 요즘에 최근 내에 이 중국의 물류 산업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물동량이라든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성 문제, 결국은 사용하고 나면 그에 대한 이 부자재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의 전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2020 전략을 해서 그 전략 중에 이제 허리존 해서 2020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IMF라든지 이후에 이제 저성장과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물류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IMF 이전과 이후의 분기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산업이 얼으면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라고 찾는 게 바로 이제 물류 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도 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물류 부분이 강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연합을 통해서 혁신 연합을 통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고갈 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요. 뭐 스마트 물류라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목표는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성장을 위한 그런 어떤 3대 목표를 하고 있고, 7대 전략은 디지털 과제, 어떻게 하면 디지털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혁신연합, 청년 교류 확대, 인력 육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고용을 위한 방안, 그 다음에 빈곤 대책을 위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게 바로 그 7대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2020 계획은 이런 어떤 그 3대 목표 7대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물류 부분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 녹색, 통합 물류, 통합 운송 분야의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이후의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 그러면 화물 운송의 그 물동량이라든지 워낙 그 땅덩어리 없다 보니까 운송 부분이 이제 수송 부분하고 배송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에는 이제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혼잡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성 문제, 이 테러 문제 이후부터 안정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책안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에이어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의 혼잡을 하기 위해서는 넥스텐이란 그 물류 관련 기술 정보 관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해상 에서도 얼마만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어떤 신속성 확대,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성 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연료들도 보면 친환경성 연료를 많이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CNG 충전소 이런 부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운송수단을 보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 경유를 CNG로 바꾼다든지 LNG로 바꾼다든지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소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수소는 10년 이상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천연가스, LNG라든지 CNG가 주종이 아닐까. 그 트럭 같은 경우에는요, 될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공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차량의 위험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제 안정성 이런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물류 장비라든지 화물 운송 계획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송의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장기 화물 운송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심지 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를 도출할 수 있는 공공 구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원이라든지 자금 조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원 조달 같은 경우는 교통투자센터를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정부의 재정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기금도 받아서 조성해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포트라고 해서 항만을 허브 기능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허브 앤 스포크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항만에서도 이제 환경성 문제, 위험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보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운송 범위가 넓다 보니까 기롯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수단을 대형화, 즉 다시 말하면 트럭킹보다도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형화시켜서 운송수단을 대형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관리되고 있는 그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요. 이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도심지 생활 물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첨단화하기 위한 물류 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가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개별 기업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위원회든지 추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 기기라든지 뭐 친환경에 대한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든지 뭐 산업용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또는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시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 낙후된 물류 시설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성 이런 물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도심지의 물류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복지, 그 다음에 뭐 공공 시설의 공공화, 허브화 이런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물류를 어떻게 지원하고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의 세부 과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연평균 물류 산업의 연평균 10% 이상 증가와 2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요즘 현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경상 좀 어려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 전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기업들,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배달에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모여서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네트워크를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정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정보가 이 공유화되면 그에 대해서 자기 어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사실상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이 생각만큼 안 이루어진 게 상당히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투자 사이에 투자를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정부라든지 민간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들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2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과기부에서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무인선박 운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의 어떤 절감 효과라든지 즉 다시 말하면 비용 절감 차원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그런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억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5,500억까지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게 로드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해결할 점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 단계는 뭐 인식, 그다음에 통신, 자율 기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대 핵심 그 기술 개발 과제를 발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송물류 그 라우팅 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배송 경로를 도출하고 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기반을 해서 배송물류 라우팅 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제 시스템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ICT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라든지 연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화물 처리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지능형 물류 시스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통 혁신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통 산업 혁신을 통해서 유통 물류 ICT 제조업체 간의 융합 얼라이언스를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겠다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국산화 부품이라든지 국산화율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산업들을 하겠다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좀 업계라든지 정부의 어떤 시책의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라든지 효율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 물류는 앞으로의 우리가 이 물류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그런 기술 개발이고 또는 산업이다. 일종의 산업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하고 정부하고 어떤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산학연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산업은 산업대로 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민간이 지원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겠다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완화하거나 개선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하고자 할 때 기술 개발해서 시연하고자 할 때 많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에서 이런 어떤 미래 첨단 물류 구현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창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지원 부분이 상당히 늦게 지원되거나 아니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돼야만이 사실상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1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